반갑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PCB는 삼성 천장용 에어컨이고요. 모델이 NS1454SXB1이라는 냉난방 싱글 천장용 제품입니다. 실내기 PCB죠. 현재 증상은 뭐였냐면 전원부에요.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뭐가 이상이 있었냐면, 여기 동그란 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가 뭐냐면은, 이 표주예요. 250V 2A짜리 표주죠. 그래서 요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표주, 그 유리관 표주 실선을 하나 분리를 해가지고 한번 밖으로 점퍼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메인 퓨즈가 나가더라고요. 지금 메인 퓨즈가 나간 상태예요. 그러면은, 뭐, 2차 측에 쇼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2차가 아니고, 이 퓨즈 후단에 쇼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먼저 체크하면 될까요? 브릿지 다이오드. 두 번째, 이제, 캐패시터. 그 다음에, 이제, PWM IC. 발진 IC. 이쪽을 점검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순서들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표준은, 자, 부조로 해서, 표준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요걸, 먼저 연결했던, 표준, 뒤에서 연결했던 것을 끊었고, 요, 250V 2A 표주, 요거죠. 지금, 요것도, 지금 단선이 됐고, 그 다음에가, 이제, 브릿지로 가죠. 브릿지 다이오드. 브릿지 다이오드. 자, 브릿지 다이오드는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체크하도록 할게요. 다이오드 모드로. 한번 쇼트도 한번 시켜보고. 자, 마이너스 단자에다 찍고, 이렇게 AC 단자를, 자, 여기가 브릿지 다이오드 마이너스 단자예요. 흑색 리오드봉을 대고, 여기가 가운데가 이제 AC 라인이죠. AC 라인에 체크하면 0.58V 나오죠. 예, 여기도 0.58V.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 찍고 AC 라인 0.57V. 오케이. 0.57V. 이러면은 브릿지 다이오드는 정상이에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릿지 다이오드 후단에서 뭔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자, 왕 콘덴서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것은 부저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계속 울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하고 브릿지 다이오드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렇게 계속 울려요. 원래 이걸 이렇게 부저로 체크하면 캐패시터가 충전되는 시간 동안 삐 울리다가 딱 멈춰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잠깐만요. 캐패시터를 한번 체크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캐패시터다. 왜? 450V, 450V, 470 마이크로짜리인데, 이것을 이렇게 부저로 해서 체크하게 되면, 반대로 해서 또 체크하게 되면, 부저가 나다가,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 충전이 다 되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캐패시터 용량으로 해서 체크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용량이 이 테스터기가 요 용량 값까지 체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되네요. 470, 480 마이크로 페럿 나오죠. 얘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되는데 현재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브릿지는 고장이 아니었고, 여기 그 캐패시터나 아니면 PWMIC나 이쪽에서 쇼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회로를 제거를 해봐야 하니까 회로를 차단을 해봐야 돼요. 뭐가 이제 고장인지 한번 우선적으로 그 왕 콘덴서 내지는 데콘이라고 하는 요 캐패시터를 한번 빼보고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왕 콘덴서는 원래 AC 220이 들어와서 브릿지 정류하게 되면 브릿지 정류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 정류해서 전압이 발생을 하면 이제 왕 콘덴서 이제 데콘이라고는 캐패시터에서 평화를 하죠. 평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피크 이제 파형의 피크 값을 여기 충전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AC 전압의 루트 2배가 이 캐패시터에 충전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전압이 보통 300V 이상 나오겠죠. 220에 1.414배니까 300V 이상 나와요. 310V, 뭐 300V 이렇게 나와도 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 220 전압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오차 아니면 허용 그 저기 있잖아요. 오차 허용 범위가 있잖아요. 자, 요거 캐패시터를 한번 재볼게요. 에헤. 네, 이게 방전을 시키고 캐패시터가 쇼트가 됐어요. 캐패시터가 쇼트가 됐죠? 부저로 하면은 이것처럼 조금 물리다가 안 올려야 돼요. 이렇게 내지는 캐패시터 모드로 쟀을 때 체킹이 돼야 되겠죠. 오버로드 OL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체크가 안 돼요. 네, 캐패시터 고장이에요. 이놈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은 캐패시터를 한번 교체해서 한번 수리를 한번 해볼게요. 캐패시터가 어디 있나? 이걸 한번 꽂아볼게요. 이게 450V 220 마이크로 똑같은 거죠, 용량이. 네, 똑같아요. 여기 한번 용량 한번 재보겠습니다. 캐패시터 용량 캐패시터로 놓고 한번 딱 재보면 206 마이크로, 205 마이크로 페러디죠. 예, 220 마이크로니까 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반대로 해서 또 재볼게요. 예, 200 마이크로 정도 나오네요. 예, 그래서 테스터기 오차인지 이놈의 오차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은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이걸 한번 꽂아서 볼게요. 캐패시터는 요거 전해 콘덴서죠. 요 전해 콘덴서는 극성이 있어요. 극성을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반대로 연결하면 쇼트 현상이 일어나겠죠. 더블 제거하고 빼는 김에 여기
표주도 빼야 되겠죠. 그렇죠. 표주 나왔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 고장이고 이놈으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캐패시터 몸통에 보면 마이너스 표시가 있죠. 흰띠, 이 흰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예요. 여기 빗금친 쪽이 마이너스예요. 이거 반드시 맞춰줘요. 이거 잘못 이거 반대로 오면은 문제가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옛날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발을 했어요. 펑 하면서 이 알루미늄 캔이 막 날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 캐패시터 보면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터지게 되면 여기 이쪽에서 터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터지면서 이제 뭐 연기 같은 게 확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뭐 전류가 많이 흘러서 다른 표주가 나가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걸 꽂아주고, 네, 이렇게 됐고, 이 표주를 어디 있나? 저는 이런 표주로 바꾸도록 할게요. 이게 콘덴서가 아니고 표주에 의해도 얘는 원래 거는 2A였는데 얘는 3.15A네요. 없으니 그냥 꽂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르죠? 큰 관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요 표주, 메인 표주, 왜 지금 나갔으니까 이걸 빼서 표주 나갔어요. 얘는 몇 암페어냐? 여기 써 있으려나? 2.5A. 3.15A 꽂도록 할게요. 뭐, 요 표주를 딱 맞추기는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뭐, 현장에서 어쩔 수 없겠죠. 3.15A 꽂았어요. 보통, 회로에는, 회로 동작에는 3.15A 표주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아까 부저로 해서 테스트를 할까요? 이렇게 부저로 해서 캐패시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반대쪽으로, 네, 정상으로 돌아왔죠. 이렇게. 일단 완전 쇼트는 아니에요. 일단은 한번 전기를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상 없어야 되는데. 하나, 둘. 네, 띵 소리 났죠? 이러면은 이제 예, 정상이라고 봐야죠. 띠리링 부팅음이 났고, 코드를 다시 뺐다가 네, 방전됐고 다시 한번 꽂아볼게요. 됐어요. 네, 수리가 됐는데 이렇게 뭐 간단히 수리가 됐죠.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어요. 이거 외로. 무슨 얘기냐면, 이 PCB가 왜 이렇게 고장이 났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요 캐패시터가 왜 쇼트가 되고, 퓨즈가 왜 나갔는지,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였냐면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문제였냐면, 차단기, 삼상 4선식, 누전 차단기 있죠? ELB에서 N상이, 살짝 이탈이 돼 있었어요. N상이. 그러면서, 이제, 요 캐패시티가 터진 거예요. 왜 터졌을까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ELB에 보면 이제 내선이 나오죠. 이제 380 같은 경우에 380 같은 경우에는 내선이 나와요. 하나, 둘, 이렇게 좀 더 길게. 둘, 셋, 넷. 요게 조금 편의상 이제 단차를 뒀어요. 요게 R, S, T, N 이렇게 되죠. RSTN 이게 차단기가 이제 내선이 들어와요. 요건 RSTN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이제 표기가 L1, L2, L3, N 이렇게 표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L1, L2, L3 그다음에 N상 이렇게 표기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RSTN으로 되죠. 자, 이제 N상이 이탈되면서 어떤 현상이 있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 이게 N상이라고 보고, 부하가 연결이 돼 있죠. 삼상 부하는 삼상으로 가는 거고, PCB라든 요런 PCB는 단상 부하죠. 단상이에요. 네, 실내기 PCB도 단상, 실외기 PCB도 단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상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RST 중에 하나를 빼서 이렇게 해서 N상으로 연결이 되죠. N상으로. 이렇게 하면 220이 되죠. 220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 각 상간 전압은 380이죠. 여기 380, 여기도 380, 얘하고 R하고 T 사이도 380이에요. 그죠? 그건 다 아시죠? 자, 근데 N상으로 했을 때는 220이에요. 자, R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하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N상하고 했을 때, 예를 들으면, 요 부하가 한 100옴짜리다. 100옴짜리 부하다, 저항이. 100옴짜리, 부하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S상에서 또 단상 부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N상으로 이렇게 되면 220이 되겠죠. 요게 한 400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400옴이다. 이랬을 때 만약에 N상이 탈락이 했어요. N상이 연결되면 당연히
220V, 220V 될 거예요. 그러면 N상이 탈락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심각해져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R상에서 조인이 돼서 N상 쪽으로 조인해서 원래 N상이 연결되면 220인데 이게 단선이 돼 버렸기 때문에 아까 현장에서처럼 단선이 됐기 때문에 S상으로 이렇게 R상과 S상의 직렬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R상하고 S상하고 직렬회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100옴하고 400옴하고 100옴하고 400옴하고 직렬 되어 있는 회로가 구성이 돼요. 그러면 380이라는 전압이 100옴의 부하랑 400옴의 부하에 나눠져서 이렇게 나눠져서 전압이 걸리게 돼요. 자, 여기에 몇 볼트가 걸릴까요? 400옴에. 100옴에는 몇 볼트가 걸릴까요? 어떻게 하냐면, 400오고 100오고 500옴이죠? 500옴일 때 380볼트다. 자, 100옴일 때는 X. 이렇게 하면은, 안에는 안에끼리, 밖에는 밖에끼리. 자, 380 곱하기 100 나누기 500이 여기에 걸려요. 자, 그러면 380이죠? 380 곱하기 100 나누기 500. 여기에 76V가 걸려요. 76V. 그 다음에 이쪽은 400옴 쪽에는 500일 때 380V고, 자, 400일 때 X다. 그러면은 다시 계산해 볼게요. 380 곱하기 400 나누기 500 하면 여기에 올라가는 304V가 걸려요. 304V가 걸려요. 자, 220 부하에 76V 걸리면 뭐 제대로 동작은 안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망가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220V 부하에 304V가 걸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회로가 타버리거나 문제가 생겨요. 그게 지금 아까 회로 기판에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N상이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은 단자대에서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이제 단자대에서 선을 분리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차단기를 내리고 단자대에서 분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조금 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자, 만약에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단자를 하나씩 분리를 한다. 차단기에서든지 실외기 단자대에서든지 요걸 분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거 먼저 분리해야 될까요? 자, R, S, T, N 요 순서대로 분리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건 N상을 제일 나중에 분리를 해야 된다.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N상을 먼저 분리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회로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 살아있는 상태로 분리할 때는 N상을 제일 마지막에 분리한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로 그 단자를 연결할 때는 N상을 제일 먼저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 기사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N상을 선입 후절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넣을 때는 선입 먼저 넣으라. N상을 먼저 넣으라. 선입. 끊을 때는 마지막에 후절 나중에 끊어라. 선입 후절. N상은 선입 후절이다. 요거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 오늘은 이걸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